여러분, 지금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다들 난리죠. 주식창은 파랗게 질려 있고 부동산은 거래 절벽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누군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쇼핑 카트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년의 경제사에서 증명된 단 1%의 부자들만 공유하는 비밀, 바로 불황에도 절대로 팔지 않는 5가지 자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가 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해보고 팔았던 그 자산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법을 넘어 이 불황이 끝났을 때 남들보다 10배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인트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경제적 유전자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15년 동안 수많은 자산가들을 만나며 깨달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들은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오히려 본능적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는 하락장에서 결정된다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트를 보며 한숨 쉴 때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더 모으는지 그 5가지 핵심 자산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장담컨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불안함은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부터 깨부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불황에는 무조건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현금도 중요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우리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금만 들고 있는 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부자들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들은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속도를 조절할 뿐이지 결코 자산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자산은 바로 입지독점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입지독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가뭄이 온다고 해서 그 오아시스의 가치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물이 귀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의 오아시스를 찾으려 할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강남의 핵심지나 서울 요지의 랜드마크 같은 곳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입지의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씩 빠진다고 뉴스가 도배됐지만 그때 그 집들을 끝까지 들고 있거나 오히려 추매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넘어 대한민국 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오해를 해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부동산을 사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개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부자들은 금리보다 대체 불가능성에 집중하거든요.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빌딩이 내일 당장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갈 수 없듯이 독점적인 위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복리로 쌓인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출 이자가 무서워도 이 오아시스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 파는 거죠. 이걸 팔면 다시는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한 자산가는 97년 외환위기 때 주변에서 다 망한다고 곡소리 날 때 서울 한복판에 낡은 꼬마 빌딩을 샀어요. 그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건물이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격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땅의 위치는 영원하다고요. 결국 그 건물은 지금 수백억 대의 자산이 되어 그 가문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불황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이 없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락장에 진짜 물건을 골라내는 안목을 기르는 게 우선이에요. 첫 번째로, 유동인구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 곳을 찾으세요. 두 번째로, 국가가 세금을 쏟아부어 개발할 수밖에 없는 핵심 인프라 주변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10년 뒤에 누구나 갖고 싶어 할 곳인지를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3가지 기준만 있어도 여러분은 부자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부동산은 덩치가 너무 커서 시작하기 힘들다고요. 그럼 부동산 말고 적은 돈으로도 부자들처럼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음 내용에서는 시세가 떨어져도 웃으면서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현금 흐름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동산이 성벽이라면 이제 그 성 안에서 끊임없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하겠죠. 부자들이 불황에 절대로 팔지 않는 두 번째 자산은 바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꽂아주는 현금 흐름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현금 흐름이란 단순히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수익, 즉 배당금이자 임대료, 로열티 같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마당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 가격이 시장에서 폭락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건가요? 아니죠. 사과 가격이 싸지면 내가 직접 먹으면 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무는 계속해서 사과를 맺을 테니까요. 부자들에게 현금 흐름 자산은 바로 이 사과나무와 같아요. 주식 가격이 반토막 나고 부동산 시세가 흔들려도 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월세가 끊기지 않는다면 부자들은 절대 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쌀 때 나무를 더 심어서 나중에 수확량을 늘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하세요. 불황에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다 팔고 현금화해서 바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이 어디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특히 배당 성장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이나 우량한 채권은 하락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요. 남들이 마이너스 50% 수익률을 보며 잠 못 이룰 때 배당주 투자자들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을 보며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싸게 사는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은퇴 자산가는 2020년 팬데믹 직후 시장이 셧다운됐을 때 모두가 주식을 팔고 도망갈 때 오히려 미국 배당 성장주들을 대거 매수했어요. 당시 그분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40%까지 찍혔죠. 하지만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배당 지급 여력도 충분한데 왜 파냐고요. 오히려 지금 사면 배당 수익률이 8%가 넘는데 이건 미친 기회라고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가는 금방 회복됐고 그분은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그때 확보한 높은 배당 수익으로 지금 매달 수천만 원의 현금을 만지고 계세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런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배당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미국의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처럼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문화가 정착된 우량주부터 공부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소액이라도 좋으니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1달러의 배당금이 들어와서 그게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의 마법을 한 번이라도 체감하면 절대 그 주식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산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거예요.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전자책 로열티나 무인 매장 같은 비즈니스 자동화 수익까지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1년씩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업이 배당을 끊으면 어떡하냐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당 귀족주나 배당 왕족주라고 불리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불황이 와도 자신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당을 유지합니다. 부자들은 바로 그 신뢰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성 안에는 튼튼한 공장까지 세워졌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아주 특별한 무기들을 수집하거든요. 이건 어쩌면 숫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든 불황이 오든 상관없이 전 세계 자산가들이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드는 희소성 자산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이 불황에도 절대 팔지 않는 세 번째 자산은 바로 희소성을 가진 실물 자산이에요. 특히 하이엔드 예술품이나 희귀한 수집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그림이고 무슨 시계냐고요. 하지만 이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황의 끝자락이나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자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실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희소성에 자신의 부를 저장하거든요. 예술품은 단순히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전 세계에 딱 10장밖에 없는 전설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만원짜리 한 장으로 껌 한 통밖에 못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를 쥐고 있는 셈이에요. 돈의 가치는 변해도 희소한 물건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부자들이 피카소나 앤디 워홀의 작품을 불황에 절대 팔지 않는 이유도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 공포가 만연할 때 이런 작품들은 가격이 더 견고하게 버티거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와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예술품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조각 투자 플랫폼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액으로도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부자들은 이런 예술품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10% 이상은 꼭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무너질 때 예술품은 그들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내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박살났을 때도 초고가 예술품 경매 시장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자산가들이 종이 조각이 되어가는 주식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돈을 옮겼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컬렉터는 불황이 올 때마다 남들이 던지는 명품 시계나 희귀 와인을 수집해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걸 다시 시장에 내놓는데 수익률이 웬만한 주식보다 몇 배는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단계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부가 먼저예요. 아무거나 산다고 다 자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블루칩 작가나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을 체크하세요.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황금성이 좋은 카테고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안목을 기르는 연습을 하세요. 매주 갤러리에 가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의 냄새가 나는 물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상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가짜면 어떡하냐고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부자들은 보증서와 유통 경로가 확실한 공식 채널만 이용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안전한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희소성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몸이 직접 뛰지 않아도 나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스스로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리를 사냥하거든요.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 뺏기지 않는 나만의 화폐 발행기라 불리는 지식재산권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부자들이 불황해도 절대 팔지 않는 네 번째 자산은 바로 지식재산권, 즉 IP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자산이라고 부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무형의 권리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듣는 음악, 매일 보는 영상, 심지어 우리가 먹는 약의 특허까지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현금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부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권리를 더 지독하게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본능과 맞닿아 있거든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법의 요리 레시피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식재료 값이 오르고 식당들이 문을 닫아도 그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쓰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꼬박꼬박 로열티를 내야겠죠. 지식재산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 잘 만들어둔 무언가가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휴가를 간 시간에도, 심지어 세상이 불황의 늪에 빠진 시간에도 나를 위해 대신 일해주는 복제된 나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IP나 지식재산권은 천재적인 예술가나 과학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지금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쓴 전자책 한 권, 여러분이 찍은 유튜브 영상 하나, 여러분이 만든 작은 디자인 로고 하나가 다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이런 무형의 자산을 만드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수익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 자산이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콘텐츠 사업가는 10년 전에 만든 아주 작은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불황이 와서 오프라인 강의 시장이 죽었을 때 다들 망한다고 난리였지만 그분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분의 온라인 강의와 저작권료 수입이 평소보다 3배나 늘었거든요. 부동산은 공실 걱정을 해야 하고 주식은 폭락 걱정을 해야 하지만 잘 구축된 IP는 세상의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만의 IP를 구축해야 할까요?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기록의 습관화예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노하우나 지식을 무조건 글로 남기거나 영상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단계는 플랫폼에 태우는 거예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전자책 플랫폼이든 세상에 여러분의 결과물을 노출시켜서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걸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정보들을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그 브랜드가 스스로 팬덤을 형성하게 만들어야 하죠. 이 과정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거예요.
예상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이미 세상에 좋은 정보가 너무 많은데 제게 팔릴까요?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완벽한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원해요. 똑같은 김치찌개라도 집마다 맛이 다르듯 여러분의 경험이 녹아든 지식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점 자산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바로 그 독점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부동산 현금 흐름 시스템 그리고 희소성 자산과 IP까지 알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부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이에요. 앞선 4가지 자산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하거든요. 과연 그 어떤 불황도 뚫고 나가는 최강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공개하고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대망의 5번째 자산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부자들이 불황에 절대로 팔지 않는, 아니 팔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휴먼 캐피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몸값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왜 불황에 더 빛이 나는지 아세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의 연결망은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춘 셰프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불이 나서 모든 시설이 다 타버리고 통장 잔고가 0원이 됐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은 망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끝에는 여전히 최고의 맛을 내는 기술이 있고 여러분의 음식을 기억하는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과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다음날 당장 길거리 트럭에서라도 다시 시작해서 금방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휴먼 캐피털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황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개발비와 네트워킹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당장 돈이 아까우니까 책 사는 돈, 강의 듣는 돈, 사람 만나는 돈부터 끊어버리죠. 하지만 이건 정말 소탐대실이에요. 부자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비싼 수업을 듣고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왜냐하면 하락장이야말로 진짜 실력자들이 모이는 시기이고 그때 쌓은 인맥과 지식이 다음 상승장에서 수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자산가 중 한 분은 사업이 크게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마지막 남은 금부치까지 팔아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최고의 과정 커뮤니티에 등록한 거였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갭기도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만난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다시 사업을 일으켰고 단 2년 만에 예전보다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은 돌고 도는 거지만 사람과 지식은 쌓이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부의 재생산 원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휴먼 캐피털을 키우기 위한 3단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기술 한 가지만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고부가 가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단순히 술 마시는 인맥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커뮤니티에 나를 노출시키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멘탈과 건강 관리예요. 부자들은 운동을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그 어떤 시스템도 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죠. 인맥 쌓는 게 MBTI가 I인 사람들에겐 너무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데 부자들의 인맥은 사교성이 아니라 가치 교환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갈고 닦는 게 최고의 네트워킹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불황에 절대 팔지 않는 5가지 자산에 대해 알아봤어요. 첫째, 입지 독점 부동산. 둘째, 현금 흐름 시스템. 셋째, 희소성 실물 자산. 넷째, 지식재산권. 다섯째, 휴먼 캐피털까지.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가치의 영속성이에요. 가격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영원한 것들에 그들은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의 결론을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가치를 팔지 마세요. 둘째, 하락장일수록 나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공부를 하세요. 셋째, 최고의 투자처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누군가는 위기에서 벼락부자가 된다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자산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 당장 오늘 밤부터 실행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콘텐츠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통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